아니 지금 저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 대 영남이 쫙 갈리잖아요. 이번에 그거 요번엔 그랬지만 전에는 바지 동맹, 반바지 예. 동맹. 백제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뭐 이재명 편든 사람이 김두관 추미애 아닙니까? 다 영남 아닙니까? 그다음에 호남 정세균. 정세균 이 박용진도 원래 전북 장수가 그쪽 그래요? 전북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남과 영남이 쫙 갈린 거예요. 거기도. 그게 이제 요번에 그게 뭐 참 나는 저 이재명 진영이 참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낙연이 보고 사과하라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촉만하장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낙연의 호남 후보를 가지고는 본선에 못 이긴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고 호남 불가론이죠. 호남 불가론이죠. 호남에 무슨 대통령 하려고 나오냐. 니들은 김대중은 그때 JP하고 그래서 우연히 한번 천신만고 그때 한 거지. 그리고 그때 이인재 나왔으니까 된 거지. 니들이 무슨 지금 대통령을 꿈을 꾸냐. 호남은 좀 가만히 떡고보느냐. 먹어라 그거고.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한 적 한 적이 없다는 없다는 얘기가 그 거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아니 지금 뭐 JP랑은 그것도 다 백제권 아닙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그럼. 부여 공주가 다 그 백제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발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아니, 나는 고향이 지금, 우리 고향에는 견원산성도 있고, 낮에는 왕건이 먹고, 나중에는 뭐,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려진 게 하도 이게 많이 바뀌어서. 지배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문경세제가 우리 고향에서 보이는데, 거기는 또 경상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천년 전에 무슨 일이 나고 나당 연합군이 이 통일한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 그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때 사실 백제가 제일 강성한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강성하고 농업 생산력이 가장 발전했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중국에 또 있었고 일본이 실제로 식민지였고 그런 엄청난 강한 나라예요. 백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할 건 없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또 발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가 있었고 이 역사를 하자면 나하고 좀 토론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럼 호남은 그 후보도 못 내고 그럼 그렇게 된다.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럼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는 흑인이 대통령 된 적이 없어. 그리고 아직도 미국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깨는 게 지금 정치인데, 아이고, 호남이 왜 안 돼? 왜 저 아칸소주 같은 조그만 주에서도 빌 클린턴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다 나오고, 그걸 깨야지 되는 거지. 그걸 지금 호남이라서 안 되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은 난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백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은 호남이고 호남이 가장 권리당원이다 뭐 이 당원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칫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텐데 지금 본선 경쟁력으로 본인은 가는 건가요? 본선을 생각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호남은 뽑는 거거든요. 그게 그 대표적인 얘기가 노무현이었거든요. 이인재 노무현 붙을 때 이인재가 대선원이었지만 노무현 가지고는 이해창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만 이인재 갖고는 무조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됐는데 자기 지금 주장은 지금 이낙연을 뽑으면 좋은데 본선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백제가 인구수도 작고 쪽수도 작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이 그걸 뒷받침하고 반박하는 것이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란 말이야. 이낙연으로도 이긴다는 건데 뭐 우기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호남에서 그냥 이낙연이가 된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낙연을 찍죠 지금 호남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열린우리당이 패족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 야당의 당명이 10번 바꿨습니다. 8번인가. 그렇죠. 지금 아주 기억도 못해요. 떴다 부르다 막 해서 막 탈당해서 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발버둥을 쳤지만
권력을 잃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안 될 때는 진다. 한번 지고 쉬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건데 꼭 이기려고 하니까 그 발버둥을 치게다 당적이 8번이나 바뀐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거기 없었으니까 그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되 정도를 가서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는 태도를 보이고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니. 그게 지난 4.7 재보선이 준 교훈 아닙니까? 교훈입니다. 그때 후보를 안 냈어야지요. 당은 당규에 정해진 대로. 근데 그걸 억지로 낸 거 아닙니까? 고쳐가지고. 그것도 꼼수로 고쳐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안 낸 것만 모든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인태 전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이 지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권리당원 구성을 아는데 지역주의 논쟁을 끌어들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좀 싸움이 치열해져야 흥행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반쯤은 두둔을 한 거네요. 예,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도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연거푸 직고를 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라. 뭐 그건 내용이 아니다. 갈등이나 내용 차원이 아니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니까 경쟁을 제한하게 하라고 또 이렇게 붙이겠네요. 유인태 정무수석은 상당히 해안이 있고 촌철살인이 있는 분인데 예. 그분의 판단이 또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계속 그 친노 여기에 붙어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그런 불이익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를 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 여론이 만일에 지금 호남이 이낙연 쪽으로 가는 기류 그 전에 이낙연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무동일보라든가 뭐 지역 여론조사도 보면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추월했더라고요. 근데 그 추월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백제에서 온 게 아니라 바지에서 왔습니다. 바지바람. 바지도 있고 그 여배우도 있고 계속 그거는 다 제가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거기 논쟁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저기도 도는 거 아닙니까? 그저 무슨 테이블이니 뭐 이런 거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거 갖고 선거 되는가? 그 사실 우리는 그 이 후보가 나오시기를 바래요. 이 후보가 이재명이 더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싸우기가. 이재명이 나오는 순간에 뭐 검증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서로. 네. 그냥 쌍욕 그거만 돌려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 경선 때 10분 동안 토론한 거고 지금 이제 대선 오면은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가 모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선거가요 2가지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 앤 화이트가 싸우면 화이트가 이기고 블랙이 지네. 그 다음에 올드 앤 뉴가 싸우면 뉴가 올드를 이기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 우리 윤석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가 이길 수밖에 뉴 없죠. 하고 화이트가 이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백제 논쟁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천박하고 아주 경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니 덕담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흑색선전을 해 사과해 하고 그러려고 나왔더라고요. 덕담이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 또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 너 좀 몸도 약한 놈이 왜 그렇게 힘이 없으냐?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호남의 그 한이라는 거는 참 오래된 거잖아요. 참 예민한 거예요. 그 사회적 소외. 지금은 좀 뭐 문재인한테 붙어서 그래도 인사차별은 이번에 안 당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 호남에 대한 연민이 이제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 옛날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호남 고속도로 가보면 참 한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다 깔고 있고 정치적 탄압까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그 금기가 돼 있던 건데 더군다나 백제까지 하는 건 그 선생님 그 신동엽의 금강이라는 그 시 압니까?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네, 있어요. 읽어보지 못했네요. 그 금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그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농민군들이 막 그게 되게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 해가지고 막 금강이라는 게 그 강이니까 그 역천의 강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피가 막 우묵뱀이 해가지고 막 그 우리 거기서 우리 민족이 이제 식민지로 전락되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거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또 이 그 백제행이라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이성부 우리 젊은 시절 그런 읽고 그런 그런 것들 이제 본 건데 거기에다가 백제를 넣어놓으니까 충청도까지 감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이재명은 상당히 일부에서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역전의 발판을 이낙연이 마련한 거 아닌가 보이죠.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김경수의 그 어명이 또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아서 또 아직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지 않아서 지금 뭐 경선 열기는 뭐 그렇게 달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달아오르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은 갈수록 더 전입 과경이랄까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싸움 구경도 되지만 이런 게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시간. 민주당의 이게 시간. 8월, 7월, 8월, 9월까지는 민주당의 시간.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은 국민의힘의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거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